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용브리핑 365 진행을 맡게 된 유채림입니다. 앞으로 더 알찬 경제 이슈, 최신 고용 동향 소식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브리핑 365 첫 방송 진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특별히 이슈픽 주제를 사진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생수가 가득 담긴 병인데요. 기존과 확 달라진 점 한눈에 찾으셨습니까? 네, 일단 용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큰 라벨이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무라벨 생수는 비닐 필름을 일일이 떼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서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자는 취지로 출시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된 것이 계기인데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호응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페트병 재활용에 라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페트병 중에 투명한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투명한 페트병은 안 됩니다. 투명 페트병에라도 겉에 라벨이 붙어 있으면 라벨을 직접 떼어내야 되고 겉면에 직접 글씨가 인쇄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라벨을 떼다 보면은 여러분 다들 느끼실 텐데요. 잘 안 떼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활용으로 분류해도 결국은 폐기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네. 업계가 잇따라 이렇게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올 초에 시행된 정책 변화가 아무래도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생수업계가 앞다퉈서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고 병과 뚜껑을 경량화하는 등의 그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거는 지난해 환경부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심 등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재생 페트 재활용 강화에 나선 건데 환경부가 업체들과 함께 쉽게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거일 겁니다. 네, 최근 소비자들이 역시 좀 다소 비싼 값이더라도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지갑을 여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보이는 건데요. 불필요한 쓰레기를 없애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죠. 이런 소비층을 잡기 위해 기업도 변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업계 최초로 출시된 무라벨 생수는 올해 1분기 기준 판매량이 500%나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분리배출의 편의성과 재활용 효율을 높였다는 점이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무라벨 생수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춰서 그 환경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좀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무라벨 생수 온라인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벨이 없어서 상품명, 유통기한 등의 그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묶음 포장 형태의 필수 정보를 인쇄를 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유통업체들은 용기에 필수 정보를 새기거나 병뚜껑에 정보를 담고 요즘 많이 쓰는 QR코드를 이용하는 등의 무라벨 제품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만큼 곧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업들의 이런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 역시나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에 소비자의 마음도 사로잡고 그리고 매출까지 껑충 뛰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라벨 생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음료군에서도 속속 라벨이 없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피, 탄산수의 차까지 줄줄이 무라벨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무라벨 포장 과일도 등장을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플라스틱 용기에 과일이 담겨져 있고 겉에 이제 생산자 각종 정보가 적힌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과일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에는 제품명과 원산지 정도만 간단히 새겨져 있는 과일 상품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친환경 제품군도 넓어지고 또 결국은 기업의 경영 형태까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라고 직접 요구하는 소비자까지도 늘었습니다. 혹시 지난해 화제몰이했던 스팸 뚜껑 반납하기 운동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스팸에 굳이 플라스틱 뚜껑이 필요할까 여기에 네. 의문을 품은 소비자들이
이 스팸 뚜껑을 모아서 기업에 반납하면서 기업의 병화를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CJ 제일제당 등 통조림 햄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뚜껑을 아예 없애겠다고 이제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하지만은 아직 선물 세트에만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일부 세트에서도 뭐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햄 선물 세트에서 뚜껑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붙은 빨대 사실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도 빨대 없는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빈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상태의 내용물만 담아서 가져가는 리필 전용 매장도 생겨나고 있는데 앵커께서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어는 네, 봤는데 네. 아직까지 이용은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용 후기를 들으면 이 빈 용기를 가져가면 소독까지 해줘서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전용 용기를 가져오면 내용물만 담아주는 그 리필 전용 매장에서 다 쓴 용기를 깨끗이 이제 세척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직원이 한 번 더 용기를 깨끗이 살균해서 필요한 제품을 담아주는데요. 플라스틱 용기가 없이 내용물만 구입하는 만큼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자판기를 들여놓는 대형 마트도 있습니다. 세탁 세제 리필 자동 판매기인데 첫 구입할 때 이제 용기값 500원 정도만 내면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내용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용 고객이 2배 넘게 증가해서 매장 수도 뭐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제품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 또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소비자 역시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한 오프라인 마트의 종이컵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줄었고요. 대신 보온병, 보냉병 등 그 텀블러 매출이 69% 넘게 뛰었습니다. 또 일회용 빨대 대용품으로 개발된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 빨대 매출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몰에서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일회용 종이컵 매출은 떨어지고 텀블러와 다회용 빨대 매출은 늘었습니다. 네. 오늘은 뉴워드 대신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 친환경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포장용 음식을 살 때는 일회용품을 이제 받아 쓰는 대신에 다회용기를 챙겨가서 사용하는 것. 번거롭지만 환경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결제 시 종이보다는 모바일 영수증이나 명세저가 더 좋고요. 무엇보다 부쩍 늘어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안 받기 옵션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 매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와 일상 속 실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